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11월 4일 주말 증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이 가볍네요. 지난주에 장이 좋아가지고.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나스닥은 일봉상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241선을 지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를 붕괴하지 않고 터치도 하지 않고 이제 바로 가볍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지금 상단 추세 라인의 상단선인 부근을 이제 저항해서 부딪혔다가 다시 올라가 줄 거냐, 아니면 여기도 돌파해 줘 가지고 이 상단 추세선을 지지를 받고 더 크게 비상을 해줄 거냐의 관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60분 봉상을 봐도 지난주에 관전 포인트가 이제 13,000포인트의 돌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하게 돌파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13,365포인트 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라인을 지금 현재는 그 전에 10월 달에 계속 부딪혔던 390선을 강하게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여기서 더 이제 훼손시키지 않고 더 위로 올라갔다가 이 라인만 잘 지지받고 반등을 해준다면 이제 이 상승 추세가 상당히 강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겠죠. 그러면 이제 S&P 500을 보시면 그 이제 8월 18일 날 지지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무너뜨렸던 그 4,335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를 지난주에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달에 그 돌파 시도를 하고 다시 무너뜨렸던 이 가격을 이제 여기서 다시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갈 것이냐, 그리고 여기를 과연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줄 거냐, 아니면 여기를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해줄 거냐, 이것도 나스닥과 똑같이 그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60분 봉상으로 보면 4,335포인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살짝 눌렸다가 여기를 지지받고 올려줄지, 아니면 강하게 돌파를 해가지고 이 상단부인 4,392포인트 부근을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10월 달에 고점 트라이를 했던 부분이죠. 이 라인을 지지를 받으면서 그 더 크게 반등을 해줄지, 이 관건에 있는데,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반등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다음 주 장에 이제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로 보면 이제 코스피 일봉입니다. 코스피 일봉도 이제 계속 밀려 내려오기만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저점을 잡아주고 이제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인데, 그 장 후반 들어서면서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지금 기술적 반등이 1차적으로 2400포인트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밟힐 것이냐, 아니면 248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가지고 여기서 한번 쉴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인데, 지금 이거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근데 하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기대를 해보자면 돌파해버리고 2480포인트 정도 부근에서 한번 잠깐 쉬어줬다가 이런 모습으로 상승해 주길 바라봅니다. 60분 봉으로 봐도 추세는 확실히 돌리고 있는 거고, 이제 단기 상향선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리고 도달 이후에 그 이제 횡보 흐름이 이어지면서 여기서 더 밀리지 않고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으로 턴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지해주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 1차적으로 이제 806포인트 부근과 이제 855포인트 좀 갭은 크긴 한데, 과연 어디 선까지 가고 이런 식의 조정을 해줄 건지, 아니면 더 크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줄 건지, 그 방향성이 이제 다음 주 초에, 그리고 다음 주 중반을 지나면서 이제 어떤 노이즈들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횡보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밀리지 않고 그 흐름에서 이제 유지만 해준다면 그 견조한 횡보는 뭐 그것도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0분 봉만 봐도 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설령 여기서 밀린다 해도 과한 낙폭 없이
이제 추세선 자체를 이 중심선 자체를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이라면 여기서 약간의 뭐 횡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상을 해줄 거니까 뭐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환율을 봐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8원까지 내려와 줬는데 아주 기분 좋은 하락이죠. 기존에 이제 그 박스권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막 고점 투라를 하면서 이제 약간 우려감이 있었는데 기분 좋게 내려주고 이제 그 안정적인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외인 매수세가 계속 지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5.29, 5.259%까지 갔는데 지금 4.8%까지 떨어져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이 안정화 추세는 쭉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 이제 시장 전망을 보면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역시나 이제 국채 금리 안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지난주에 미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단기물은 비중 확대를 하고 장기물은 예상치보다 축소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환호를 했죠. 근데 이제 뭐 그 이전에 보면 3분기에는 1조가 넘었었는데 1조 달러를 넘었었는데 4분기 예상이 이제 8,520억 불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계획이 7,760억 불로 줄어들면서 시장이 환호한 건데요. 사실 그 양도 많긴 많습니다. 지금 미 재정 적자나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 시장을 쥐고 있었던 그 국채 발행량 자체가 이제 발행량이 줄어들고 장기물이 이제 금리가 안정이 된다는 것은 어차피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 안정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걸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파월 연설이 있었는데 연준의 이제 긴축 정책 완화 기대감이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고 물가가 이제 안정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뭐 금리 인상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금리 인하 시기도 지금 뭐 점도표상으로 조금 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은 그건 설레발이기 때문에 뭐 그걸 지금 막 부각시켜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빅테크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엔비디아가 주간 한 11% 정도 상승을 했다 하면 중소형 지수인 러셀 지수도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 생각이 들고요. 환율이 하락되면서 이제 외인 매도세가 잦아들고 이제 매수로 전환 중인데 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더 들어와 줘야 뭐 저희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쪽으로 공매도 쇼커버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주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정말 오랜만에 국민 밉상주였었는데 이제 그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앞으로 갈 길은 멀긴 하지만 긍정적인 흐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무역 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가 나오고 있고 수출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계속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아까 이제 2년물도 이제 국제 금리를 보면 2년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도 4.5%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좀 더 내려와 줘 가지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유가 자체도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80달러 수준까지 60달러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아, 80달러군요. 80.5달러까지 내려와 있는데 유가도 안정화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흐름은 굉장히 시장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제 다만 지금 중동 내전 확산 우려감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부분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주의 반등 트리거가 이제 강한 모멘텀이 부재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봤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도 발표가 되었지만 뭐 더 이제 공격적인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런 어떤 이슈들이 좀 더 부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공매도 일시 전면 중지 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뭐 정치적 논리로서만 뿐만 아니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공매도 자체가 그 제도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고 불공평한 부분이 있는데
그 공매도를 중지하는 거는 사실 그 외인들 자금이 들어오는 데 있어 가지고 결코 플러스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거는 그 중지를 한다기보다는 그 제도 개선을 좀 더 현실화 있게 해가지고 그 납득이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좀 더 주시가 아무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줄로 예측을 드리자면 이제 반등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 그 반등 흐름의 연속성 속에서 단기 이제 저항 라인의 눈치 보기.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이제 어느 선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해 보이고 그 가운데서 지금 환율 하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매수세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증가를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뭐 증시 스케줄을 보면 월요일 날 오픈A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고 9월 화요일 날은 9월 무역 수지 발표가 있고 수요일 날은 뭐 UAM 컴팩스, ICT 융합 엑스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옵션 만기이고요. 금요일은 뭐 엔터 쪽으로 조금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레보메드라는 스펙 학벽 상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화면상으로 이제 캡처하셔서 이 내용만 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시 스케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